는 통풍기로 공급하면은 자 이거는 압입 통풍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입 통풍, 흡입 통풍 보면은 연소에서 이제 별도 가까이 이제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흡입 또는 유입 통풍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으면은 평형 통풍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제 통풍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때 이제 특징으로 이것까지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미분탄 연료, 미분탄 연소가 보면은 고체 연료의 연소 방식이죠. 자 그러면은 이 미분탄 연소에서는 어떤 통풍 방식을 채택하죠? 평형. 그죠? 평형 통풍. 그리고 액체나 기체 연료에서는 그쵸? 압입 통풍.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여쭤봐주십니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2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에너지원별 연소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는 연소 반응은 일종의 이제 산화 반응이다. 그래서 연소할 때 여러분들 연료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산소, 조연성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연료가 산소가 만나서 자 그러면은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연소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연소 후에 나오는 거 완전 연소가 됐을 때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그다음에 물이 발생되죠. 그리고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은 일산화탄소 발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기가스 분석할 때 자, 이산화탄소는 자, 몇 프로 이상이라고 했죠? 그죠? 9% 이상. 자, 산소는요? 3.7%. 네, 산소도 너무 부족하면은 불완전 연소, 너무 많으면은 산화염이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이거는 몇 ppm 이하죠? 200 ppm 이하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불완전 연소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연소 반응 계산은 화학 반응에 의한 일반적인 법칙과 원리를 적용하는데 여러분들 보면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이 있었죠. 이 공식에 이제 대입해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소하게 되면은 이런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자, 이런 것들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료를 구성하는 성분들 한번 보죠. 자, 탄소, 수소, 산소 이 세 가지가 보면은 주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연 성분에서 불에 타는 성질하면은 타는 물질 탄소, 수소, 황 이 세 가지가 보면은 가연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질소나 회분에는 여러분들 검댕이가 되는 제나 검댕이가 많이 섞여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바나듐, 고온부식의 원인이 되는 바나듐이 많이 회분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자체에도 수분이 섞여 있고 또 탄화수소에서 이제 수소가 있으면은 연소 후에 또 수분이 또 발생이 되죠. 자, 가연성 성분 자, 세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죠. 탄소, 수소, 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자, 가연성 연료 성분 중에서 가연성분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은 탄소, 수소, 황을 써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황은 연소 후에 보면은 아황산가스가 되고 이 아황산가스가 오산화 바나듐에 의해서 무수황산이 되고 이 무수황산이 보면은 수분과 만나면 뭐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황산. 그래서 이게 이제 부식을 일으킨다고 했죠. 때문에 연료 중에서 이제 탈원 작업을 거쳐서 미리 연료 중에서 황성분을 제거해서 씁니다. 왜냐면은 이 황성분이 보면은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또는 산성비의 또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 보면은 배기가스 중에 보면 여러분들 저온부식을 또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몰의 개념입니다. 자, 몰이라는 것은 물질의 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분자량에 불암을 붙인 것을 몰 또는 킬로몰 하면은 킬로그램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을 붙인 것을 킬로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몰은 물질의 양을 뜻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물질 1몰은
표준 상태. 자, 0도시 1 ATM 1기압에서는 22.4리터의 최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체에서 보면은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1km몰의 표준 상태. 여기서 표준 상태라고 하면은 무조건 0도시 1 ATM 표준 대기압을 가리킵니다. 네. 자, 표준 상태라고 하면은 온도 압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나 체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죠. 때문에 0도시에서 1 ATM일 때 같은 기준으로 오는 거죠. 여러 가지 모든 기체들을. 자, 이때 자, 기준점 0도시 1 ATM에서 자, 모든 기체는 최적이 22.4 노멀 세제곱미터로 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몰수를 알면은 이 몰수에다가 자, 22.4만 곱해주면은 모든 최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1몰당 22.4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한번 보는데, 이 표에서는 약간 좀 경계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원소명이 있고, 화학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좀 구분을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원소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학명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거죠. 자, 원소로 보면은 탄소 원자량이 12. 자, 수소는 몇 개죠? 하나. 네, 산소는 16. 질소는 그렇죠? 14. 황은 32.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연료는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탄소 12와 수소의 1. 이 두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근데 이런 원자량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분자식이 나오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분자량이 보면은 질량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질량. 그래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질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이제 기초과학 배울 때 질량과 중량을 배웠죠. 질량은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보면은 뭐 지구에 있으나 우주에 있으나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중량 같은 경우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력이 높으면은 더 무겁고 중력이 낮으면은 더 가벼워진다고 했죠. 이 중력으로 했을 때는 양은 변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화학명이 있습니다. 메탈 CH4. 자, 분자량은 16. 자,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문제들이 자주 나왔죠. 가령 비중을 구하시. 그러면은 분자량을 뭘로 나누면 되죠? 29. 공기의 분자량 29로 나눠주면은 자, 그러면은 비중으로 해서 비중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체나 액체는 물과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는 공기와 비교하는 거예요. 공기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1보다 보면은 크면은 공기보다 무거운 거고 1보다 작으면은 공기보다 가벼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메탈 16을 29로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비중을 구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밀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자량을 뭘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22.4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메탄은 16, 에탄 30, 프로판 44. 자, 탄산가스 자, 44. 그래서 이제 12. 탄소가 10이죠. 하나니까 12 플러스 자, 산소는 16이니까 16 곱하기 2. 그래서 계산하면 44가 나오는 거죠. 자, 아황산가스 이산화 황열이라고 있죠. SO2입니다. 자, S가 32 플러스 16 곱하기 2 하면은 64가 나오는 거죠. 자, 일산화탄소 12 플러스 16 하면은
2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분자량을 모르면은 자, 이 원자량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자량 그리고 비중, 밀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소의 이제 특성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소의 이제 특성 파악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완전 연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약간 좀 비교해서 보고 있죠. 불완전 연소와 완전 연소. 근데 이제 문제로 나온다면은 불완전 연소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령 문제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불완전 연소가 되는 원인. 자, 원인을 뭐 세 가지 쓰시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불완전 연소 한번 보죠. 자, 불완전 연소는 한마디로 완전 연소가 안 된 거죠. 완전 연소가 끝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 가연 성분이 산화반응, 산소와 화합해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게 연소 반응이 보면은 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연소가 보면은 완전히 연소되는데 다 연소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연소가 다 못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런 불순물 등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연소 생성물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일산화탄소. 근데 일산화탄소는 가연물입니다. 불에 타요. 네. 자, 그리고 그르, 그리고 미연탄화수소라고 하는데 자, 탄화수소가 보면 연료죠. 미연소된 탄화수소, 그러니까 연소되지 않은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불완전 연소의 이제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제 주관식 문제로 좀 출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불완전 연소 발생 원인 세 가지입니다. 원인 세 가지를 쓰시오. 자, 불완전 연소가 되는 원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불완전 연소 공기의 공급이 부족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공기가 부족할 때 불완전 연소가 되죠. 이때 이제 화형을 환원염이라고 부르죠. 네. 자, 이때 뭐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자, 두 번째는 연소 배기가스 배출이 불량할 때. 자, 배기가스가 여러분들 연도를 통해서 자, 굴뚝으로 나가야지 연소용 공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연소실에서 보면 배기가스가 나가지 못하면은 자, 이렇게 신선한 공기, 연소용 공기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적정 공기비가 아닐 때. 자, 공기비가 이제 적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공기비가 맞춰지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자, 1번과 3번도 조금 내용이 좀 비슷해요. 네. 자, 그래서 공기 공급이 부족할 때. 두 번째, 자, 연소 후에 이제 배기가스 배출이 불량할 때. 자, 공기비가 이제 적정하지 않을 때. 네. 이런 경우에 불완전 연소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연소. 어떻게 보면은 기체 연료로 갈수록 완전 연소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자, 배기가스 중에 보면은 이런 불순물 등이 없기 때문에 배열, 배출되는 열을 이용하기 유리하다고 했죠. 자, 완전 연소는 연료를 인화점이라는 것은 자, 불씨를 댔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인화점 가까이 예열해서 공급할 거. 자, 완전 연소가 잘 이루어지려면은 자, 여러분들 연료를 예열해서
공급을 하면은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지. 불도 잘 붙고 점화도 잘 되고 또 연소도 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정 공기비로 공기를 공급할 때, 그래서 자 공기비가 보면은 부족하면은 자 여러분 불완전 연소가 됐죠. 공기비가 너무 과대 산화염이 된다고 했죠. 이때도 자 연소율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적정한 공기 비율로 맞춰서 중성염일 때가 가장 효율이 높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료가 연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할까. 그래서 연소할 때 충분히 연료가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막 급하게 막 연소를 시키고 급하게 뭐 하게 되면은 자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 연료가 이제 불에 탈 때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연소실 내 온도는 되도록 높게 유지한다. 연소실은 되도록 온도가 높아야지 연소 효율도 높아지고 열 전달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소실을 고온으로 유지하는 게 자, 연소율이 높아지는 방법이죠. 그래서 산화염이 되면은 자 여러분들 공기 보면은 보내는 공기량이 많기 때문에 연소실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소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연소실의 용적. 연소실의 용적이라는 게 최적을 뜻하죠. 자 이게 연료가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실이 용적이 자, 완전 연소하기 적합한 크기로 적당하게 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연소실이 너무 작다거나 연소실이 너무 막 과대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완전 연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셔도 보면은 내용 뭐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불완전 연소가 나오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의 원인 세 가지 쓰시오 하면은 세 가지 쓸 수 있도록 세 가지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완전 연소와 이제 불완전 연소를 이제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기체 연료일 때는 주로 이게 파란색 불꽃이 나오면은 자, 완전 연소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 연소가 됐을 때, 자, 여러분들 산소하고 탄화수소, 자, 연료하고 이제 산소하고 화합해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은 완전 연소가 됐을 때 나오는 것은 물, H2O와 이산화탄소, CO2가 나오죠. 네. 자, 근데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불완전 연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네. 자, 화염도 보면은 이렇게 뭐 적황색, 이렇게 약간 주황색인데 어두운 약간 좀 적색인데 이런 불꽃이 나오면은 그런 불완전 연소될 때 나오는 불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 상태인데, 이거는 앞에 책에서도 한번 또 나온 적 있어요. 이거는 뭐 문제는 안 냈지만은 꼭 체크해 줄 부분입니다. 이거는 외우평가에서도 똑같이 그림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화염이 3개가 있어요. 자, 정상 화염. 네. 그러면 이거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염이라는 거죠. 번호에서 이제 사용하는 화염. 그래서 이때는 문제가 없고, 이때가 이제 보면은, 최상에 보면은 효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화라든지 리프팅 또는 역화가 일어나면은, 자, 이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연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인데, SB와 U가 있어요. 그래서 SB라는 것은 연소 속도. 자, U라는 것은 연료에 보면은 분출 속도입니다. 자, 정상 화염일 때는 연소 속도와 연료의 분출 속도가 어떻다는 거죠? 그렇죠. 같다는 거죠. 이게 평행을 이룰 때 보면은 자, 연소 효율이 보면은
최고로 높을 때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소 속도가 보면은 자, 근데 이게 이제 가로로 해서 이게 외부평가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연료 이제 분출 속도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비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염공입니다. 염공. 예. 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 불꽃이 나오는데, 이 불꽃이 지금 붙어 있나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죠. 그래서 불꽃이 염공에서 떨어져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연료의 분출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연소 속도가 더 빠를까요? 분출. 그렇죠. 연료의 분출 속도가 더 빠를 때 발생하죠. 그래서 외부평가에서 문제가 보면 이렇게 가로 안에 부등호를 넣는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역화 한번 보죠. 역화는 연소 속도와 자, 연료 분출 속도가 있는데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렇죠. 연소 속도. 그러니까 염공 안으로 불꽃이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면은 자, 여러분들 연료의 이제 분출 속도가 더 커지게 되면 더 과대하게 되면은 자, 이게 불꽃이 염공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불이 꺼집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연료 분출 속도가 더 커지게 되면은 점점점 염공에서 이제 불꽃이 떨어지게 됐죠. 그러다가 빵 하면서 이제 꺼지게 되면 이거를 보통 블로우오프라고 부릅니다. 네. 블로우오프.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연소 속도, 그다음에 연료 분출 속도가 있으면은 과대하게 연료 분출 속도가 과다하게 이제 클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소 상태에 의해서 정상 화염을 제외한 나머지 기화나 역화. 자, 여러분들 가로 안에 이제 부등호 잘 그 관계를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외부평가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부등호로서 보면 픽답으로 나온 적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서도 객관식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라요. 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비화 또는 역화 쓰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연소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 공식 익숙한 공식이죠. 그러니까 탄화수소에 보면은 자, 완전 연소 방정식이지. 자, 그래서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다 연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 CH4, 프로판, C3H8, 부탄, C4H10 다 보면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CN, HN에서 자, M과 N이 있는데 이거는 자, M은 무엇의 수죠? 그쵸, 탄소의 수. N은 그죠, 수소의 숫자죠. 수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네. 자, 이걸로 해서 자, 연소 방정식 또는 완전 연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완전 연소됐을 때 맨몰 또는 킬로몰 나오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몰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체연료의 연소 반응식과 발열량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CmHn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M. 자, O2. 자, 그래서 탄화수소와 산소하고 이제 화합해서 연소가 일어나면은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고 Q라는 것은 뭘 나타낼까요? Q. 그렇죠. 발열량. 네. 그래서 고체, 액체면은 메가줄 퍼 킬로그램. 자, 기체면은 연료면은 자, 여러분들 메가줄 퍼 노몰 세제곱미터. 네. 이거 자체 단위를 발열량 단위를 물어보는 것도 지금 자주 출제가 됐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뭐 메탄이나 프로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부탄 한번 해보죠. 자, 10호 H10. 자, 4 플러스 4분의 10 O2. 자, 4 CO2. 자, 2분의 10 H2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10호 H10. 자, 얘는 얼마 나올까요? 네. 자, 10을 4로 나누면 4, 5, 6.5 2.5요? 6.5 네. 6.5에서 하면 6.5가 나오죠. O2 4 CO2 2 50 그러면은 5 H2가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은 완전 연소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적용한 게 바로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이 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연소 방정식, 탄화수 완전 연소식으로 했을 때 이게 분자식과 반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이것도 이제 가연성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소와 만나면은 이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자, 수소, 산소 만나면은 이 H2, 자, 물이 나옵니다. 자, 메탄, 그리고 프로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하나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6.5로 나왔죠. 이거를 정수로 하기 위해서 이걸 2배로 했어요. 그래서 자, 6.5 2배로 하면 이게 13이 되죠. 네. 대신 여기 앞에 2를 붙인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2가 아니라 1일 때는 6.5가 되는 거죠. 2를 붙임으로 해서 값이 이제 2배씩이 된 겁니다. 428. 자, 520. 이제 2배씩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발열량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열량계나 이런 걸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값입니다. 자, 그래서 단위가 좀 다르죠. 메가줄 퍼 노멀 세제곱미터, 킬로칼로리 퍼 노멀 세제곱미터. 그래서 이거는 자 메가줄 또는 킬로칼로리 뭐 열량 단위로 해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기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기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씩은 꼭 자주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약간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보면은 이론 산소량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론 산소량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이론 산소량을 구하고 또 이론 공기량 구하면은 또 이론 공기량을 구해서 여기다 공기비를 곱해주면은 또 실제 공기량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간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기비라는 것은
과잉 공기 계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는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공기비는 항상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론 공기량만으로 연소하면은 완전 연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것은 실제 공기량이 보면은 이론 공기량보다는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비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1이다, 1과 같다 그러면은 이론 공기량과 같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자, 실제 공기는 이론 공기와 과잉 공기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그림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이제 실제 공기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만큼이 이론 공기량. 그래서 실제 공기량이 이론 공기량보다 큰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빗금친 부분, 이게 보면은 과잉 공기량입니다. 그래서 이 과잉 공기량과 이론 공기량을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실제 공기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보면은 실제 공기에서 과잉 공기량을 실제 공기에서 빼주면은 이론 공기량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빼주면 나오는 게 바로 과잉 공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잉 공기량과 과잉 공기 계수는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과잉 공기 계수는 공기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과잉 공기량은 자 실제 공기량, 이게 이론 공기량을 실제 공기량에서 뺐을 때 보면은 자 실제 공기량, 이론 공기량 더 많이 갖고 있는 공기량,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비가 이제 클수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제 공기비가 적정해야지, 공기비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공기비가 만약에 커진다. 계속 커지면은 과잉산소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산화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온무식과 저온무식. 자, 이게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온무식과 저온무식이 원인물질. 고온무식은 자, 바나듐. 그리고 저온무식은 보면은 자, 황승분이죠. 근데 이게 산소하고 화합해서 연소되면은 자, 바나듐이 보면은 오산화바나듐. 그리고 자, 좀 더 황성분은 보면은 이산화황, 아황산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소가 많을수록 더 이런 아황산가스나 또는 오산화바나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공기비가 크면은 그만큼 배기가스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배기가스는 손실열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일러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연소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연소실 온도.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연소실로 계속 공기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연소실이 보면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식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연소실이 보면 냉각이 되고 또 진동 연소. 보면 연소실이 막 불을 이렇게 떠는 진동 연소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비의 개념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 공기량과 이제 실제 공기량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론 공기량을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실제 공기량을 구해야지만이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론 공기량 구하시려 하면은 실제 공기량, 이론 공기량을 구하려면은 먼저 이론 산소량, 네, 이렇게 돼야죠. 자, 순서로 보면은 공기비를 주어지고, 자, 조건에 보면은 공기비를 주어지고, 만약에 실제 공기량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론
산소량 구하고 이걸로 보면은 이론 공기량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론 공기량을 구했으면 이론 공기량 공기비를 곱해주면은 뭐가 나오는 거죠? 네. 실제 공기량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론 공기량, 실제 공기량, 자, 공기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자,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론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 산소량, 예, 먼저 구하면은 자,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론 산소량 개념입니다.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량을 가리킵니다. 그걸 이론 산소량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뭐 무게 또는 최적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중량 기준 또는 최적 기준 이 두 가지로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조건이 주어져요. 이렇게 중량 기준으로 구할 것인지 최적 기준으로 구할 것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적 기준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최적이에요, 최적. 자, 여기 보면은 메탄이 있습니다. CH4에 자, 메탄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완전 연수식으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자, M 플러스 4분의 N O2죠. 그러면은 자, M이 1, N이 4죠. 그러면 4분의 4는 1이죠. 1 플러스 2 하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km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몰수로 보면은 얘는 1km몰, 메탄은 1km몰, 산소는 2km몰. 자, CO2 얘는 탄소의 수를 붙이는데 탄소가 하나니까 1km몰이죠. 자, 그리고 물은 자 2분의 N, 예, H2O죠. 그래서 자 2분의 4니까 2, 2는 4, 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4가 들어오니까 2, 2는 4, 2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몰수가 2km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최적으로 보면은 각 킬로몰당 자 여러분들 22.4 노멀 세제곱미터로 최적이 같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최적으로 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22.4 노멀 세제곱미터. 얘는 2 곱하기 자 22.4 노멀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적으로 할 때 보면은 자 이건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산소 있죠. 이론 산소량은 위에 두는 겁니다. 자 22.4 자, 2 곱하기 22.4 자, 2 곱하기 22.4 자, 노멀 세제곱미터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메탄은 1 노멀 세제곱미터죠. 이걸 다시 하면은 1 곱하기 22.4입니다. 자, 1 곱하기 22.4 노멀 세제곱미터로 자, 나누면은 자, 어차피 22.4는 같으니까 약분되고 자, 1분의 2니까 이거는 2 노멀 세제곱미터 퍼 노멀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산소 최적을 저기 메탄의 최적으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최적 기준일 때입니다. 최적. 자, 이번에는 중량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량 기준일 때 단위를 잘 봐야 돼요. 자, 여기가 보면은 킬로그램 퍼 노멀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산소의 중량을 한마디로 메탄에 보면은 자, 최적으로 나눠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 곱하기 22.4 노멀 세제곱미터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들어가는 것은 중량이 들어갑니다. 산소의 중량. 자, 그러면은 산소가 보면 2km몰이고 자, 산소가 5가 보면 16이죠. 그러면 16 곱하기 2 하면은 이게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2를
자, 1 곱하기 22.4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은 2.86 kg per 노멀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에 보면은 질량을 자, 메탄에 보면은 최적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적 기준과 중량 기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네. 자, 그러면은 이론 산소량 두 개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이론 공기량을 구해야겠죠. 공기량은 자, 이 노멀 세제곱미터 노멀 세제곱미터를 뭘로 나누면 될까요? 네. 그렇죠. 최적 기준은 0.21로 나누면 되고, 자, 중량 기준은 0.232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 공기량인데 아까 이 노멀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2를 0.21로 나눠서 9.52. 자, 아까 중량 기준 이론 산소량 아까 2.86이 나왔죠. 이거를 0.232 나눠주면은 12.33kg per 노멀 세제곱미터. 그래서 여기 보면 최적 기준 이론 공기량, 중량 기준의 이론 공기량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뭐 중량 기준인지 최적 기준인지 이 기준을 명확하게 딱 알려줍니다. 근데 이 부분을 봐주셔야 할 이유가 만약 문제로 나오면은 똑같이 나와요. 네. 똑같이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하신 분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출제를 했는데, 이거 책에 안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 하면은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책에 뭐 예제나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내일 한번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공기량은 조금, 공기비 계산할 때는 제일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자, 그리고 5회 이제 용접 들어가신데 이제 몇 쪽 들어가죠? 1조.